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최근 쿤데라의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며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젊은 시절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토마시의 자유분방함에 매혹되었고 사비나의 반항정신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테레자의 무거운 사랑과 프란츠의 이상주의적 고뇌가 더 깊이 와닿는다. 쿤데라는 니체의 영혼회귀 개념을 빌려와 인생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대비시킨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모든 선택은 무한한 무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래서 가볍다. 이 역설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중년에 접어든 지금 나는 이 질문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행정사로서 매일 마주하는 하도급 분쟁이나 산업재해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다. 한 기업주의 부당한 결정이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안전관리 소홀히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현실을 목격할 때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선택의 무게와 책임. 토마시가 테레자를 선택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은 어찌 보면 모든 중년 남성이 겪는 보편적 딜레마와 닮아있다. 자유로운 영혼과 책임감 있는 가장 사이에서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나 역시 젊은 시절 꿈꾸었던 것들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타협해온 세월이 있다. 행정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안정과 보람 사이에서 내린 나름의 결론이었다.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서 작은 보람을 찾지만 때로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쿤데라는 무거움이 정말 끔찍하고 가벼움이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자주 멈춰선다. 책임감이라는 무거움이 때로는 삶을 짓누르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주는 안정감과 의미도 있다. 반대로 가벼움이 주는 자유로움은 매혹적이지만 때로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년의 키치와 진정성. 작품 속에서 키치키치는 위선과 거짓된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쿤데라는 키치를 존재의 본질적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적 이상이라고 정의한다. 중년의 문턱에서 나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키치에 둘러싸여 있는지 깨닫는다. 성공한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이미지,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상, 안정된 미래라는 착각들.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진정한 모습을 가리는 키치가 되곤 한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법조문을 뒤적이다가도 문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형식적인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사비나가 끊임없는 배신을 통해 키치에서 벗어나려 했듯이 나 역시 작은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찾으려 노력한다. 민원인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에서 가족과 보내는 소소한 시간에서 말이다. 사랑과 성숙. 테레자와 토마시의 관계는 사랑의 성숙함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과 소유욕으로 가득했다면 중년의 사랑은 이해와 포용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토마시가 마침내 테레자를 위해 프라하를 떠나 시골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때로 자신의 가벼움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무거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혼 생활 20여 년을 지나오면서 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의 연속임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상대방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무게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역사와 개인의 교차점.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는 역사적 배경은 개인의 삶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준다. 토마시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의사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게 한다. 나 역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
현대적 의미와 통찰. 쿤데라의 작품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현대인의 실존적 고민을 예리하게 포착했기 때문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 전통적 가치의 해체, 개인주의의 확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든 세대에게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선택들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이때 쿤데라가 던지는 질문들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무엇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가?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키치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견딜 수 있는 존재의 무게. 결국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주는 통찰은 가벼움과 무거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중년을 맞아 나는 이제 존재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다기보다는 견딜 수 있는 무게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자유도 절대적인 책임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쿤데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행정사로서의 일상 속에서, 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속에서, 한 남편으로서의 삶 속에서 나는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한다. 그 선택들이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겁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소중한 조각들이다. 쿤데라의 말처럼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그렇기에 더욱 용감해야 한다. 가벼움의 유혹과 무거움의 부담 사이에서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